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 생각부터 하시나요? 10분, 20분, 심지어 30분 넘게 앉아 계셔도 시원한 느낌 없이 답답함만 쌓이시죠? 배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은 더부룩한데 가족들과 외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오늘은 화장실이 괜찮을까? 걱정이 앞서시나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놀이공원 가요? 할 때 미소 지으며 대답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만 나오시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참고 계시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수 있습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흔한 재료 하나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60세 이후 변비를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실질적인 아침 루틴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랜 불편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로운 일상을 찾으셨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중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겪고 계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저는 어르신 환자분들을 20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채소는 열심히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유산균도 챙기시는데 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지, 오히려 더 힘들어지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최대한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무리가 없고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에 잘 맞는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지 개인별 진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하고 느끼실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60세 이후 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채소만으로는 왜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들기름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제 진료 경험에서 나온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환자분들의 변화 이야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침 3단계, 루틴, 효과를 높여주는 추가 습관들,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주의사항과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의 상황을 떠올리며 함께 따라와 주세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알려드릴 루틴의 순서와 시간은 순서를 바꾸시면 효과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변비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채소를 늘리시죠. 아침엔 샐러드, 점심엔 나물, 저녁엔 시금치나 고구마를 열심히 챙기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주변 분들도 섬유질이 최고야 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배가 더 부글부글하고 불편해지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채소를 더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배가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유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장의 나이 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향이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섬유질이 장을 잘 자극해서 도움이 되지만 60세가 넘으면 장 근육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탄력도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늘려주는 성질이 있는데 장이 그것을 밀어내는 힘이 예전만 못하면 오히려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더 딱딱해지고 막히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되어 뻣뻣해진 호스에 딱딱한 것을 계속 밀어넣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새 호스는 물만 틀어도 쭉쭉 잘 빠져나가지만 오래돼서 딱딱해진 호스는 아무리 물을 세게 틀어도 답답하게 막혀있죠. 우리 장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은 점점 건조해지고 움직임도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벽의 점액 분비도 줄어들어 내용물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채소나 요구르트, 찬물을 아침 공복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오히려 장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장은 대체로 따뜻함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윤활이 있을 때 더 편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온기와 윤활을 함께 챙겨드리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따뜻한 죽과 국으로 아침을 시작하셨던 그 생활의 지혜가 어쩌면 이런 원리와 맞닿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양식 아침, 그러니까 차가운 시리얼에 차가운 우유를 드시는 습관이 우리 장에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조합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나 사는 곳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 거의 8년 가까이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물부터 마시고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시고 약도 빼놓지 않고 챙기셨지만 화장실 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셨다고 하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눈치 보며 먼저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싶은데 체력도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많이 속상해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에는 불편함보다 오히려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죠. 뭐 하시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방향을 바꿔보자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들기름으로 자연스러운 도움을 더하는 루틴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게 정말 될까? 8년 동안 안 됐는데 하고 반신반의하셨는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그 후로도 꾸준히 루틴을 이어가시면서 외출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셨고 미뤄오셨던 가족여행도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손주 손잡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비슷한 시기에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도 생각이 납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은퇴 후 손주를 돌보는 낙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변비가 심해지면서 손주가 할아버지, 놀이공원 가요 하고 조를 때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하며 핑계를 대셨다고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화장실 걱정 때문에 멀리 나가기가 겁이 나셨던 거예요. 이분도 같은 루틴을 며칠 실천하신 후 선생님, 저 오늘 손주랑 공원 다녀왔어요 하고 연락을 주셨을 때 그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효과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반응 속도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변비가 생기는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요? 60세 이후에는 장의 연동 운동, 그러니까 내용물을 밀어내는 움직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근육의 힘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수분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일부 복용 중인 약물까지 겹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분명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장이 그것을 밀어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피만 늘어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더해서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시장도 걸어 다니시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하셨는데 요즘은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편하게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항상 무겁고 가스가 차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물을 많이 마셔도 변이 딱딱하고 힘들게 나오시나요? 찬 음식을 드신 후에 유독 더 불편해지시나요?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시나요? 외출이나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화장실 걱정이 앞서시나요?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으시나요? 최근 들어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드셨다고 느끼시나요? 이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알려드릴 루틴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건 자가진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해결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 들기름, 기다림. 이 순서를 바꾸시거나 시간 간격을 무시하시면 효과가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며칠은 순서와 시간을 최대한 지켜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눈을 뜨시자마자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마셨을 때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의 온도로 준비하세요. 종이컵 한 잔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3분에서 4분에 걸쳐 천천히 넘기세요. 밤새 활동이 줄어들었던 장 전체에 온기를 전해주고 부드럽게 깨워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가운 물은 이 시간대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을 오히려 긴장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평소에 냉장고에서 꺼낸 물을 바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그것부터 바꿔보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을 마신 후 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들기름 한 스푼을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밥숟가락 기준으로 한 스푼, 대략 10ml 정도면 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벽을 촉촉하게 하고 장의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벽을 코팅해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고소한 맛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꿀 반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반드시 공복에 단독으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물에 섞어 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는 건 이 루틴에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들기름을 드신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거나 허리를 좌우로 살짝 돌리는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력도 도움이 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장의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배변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가 오면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로 가세요. 계속 참으시면 장이 다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신호가 안 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시간이 다르고 처음 며칠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은 하루 해보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최소 3일에서 7일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날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바로 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리듬이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산패된 것 같으면 아깝더라도 사용하지 마세요. 되도록 소용량으로 구입하셔서 짧은 기간 안에 다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효과를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습관들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편안하게 기다려보시는 겁니다. 신호가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녁에 누우신 상태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손주야, 할머니 배 좀 살살 문질러 줄래? 하고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킨십도 하고 장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넷째,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나누어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게 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다섯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침에 5분 정도 심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만으로도 장이 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더해가시면 효과가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챙기시면 꾸준히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루틴 하셨어요? 하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도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들기름 대신 다른 기름을 써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들기름만큼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가능하면 들기름을 사용하시되 향이 부담스러우시면 올리브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변비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오랫동안 약에 의존해 오셨다면 장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서 갑자기 끊으시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병행하시면서 자연스러운 배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천천히 약을 줄여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억지로 계속하시기보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낭 관련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 고지혈증이 심하신 분은 이 루틴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랫동안 변비약을 드셔오신 분들은 갑자기 약을 끊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배변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천천히 줄여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2주 이상 이 루틴을 실천하셨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으시거나 변에 피가 보이거나 심한 복통이 있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증상일 뿐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 신호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출혈이 있다면 며칠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변비를 오래 방치하시면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면서 소화가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기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입맛도 없어지고 괜히 예민해지시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장이 조금씩 편안해지면 하루가 한결 상쾌하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도 가시고 좋아하시는 음식도 마음 편히 드시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다시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정작 본인 몸은 뒤로 밀어두셨던 세월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살펴봐도 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아침 루틴 시작합니다 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만 겪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영상의 댓글창만 봐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채소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에는 따뜻함과 윤활,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들기름을 활용한 아침 루틴은 따뜻한 물, 그리고 5분 후 들기름 1스푼,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순서와 간격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셋째, 하루 이틀 만에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함과 추가 습관으로 효과를 조금씩 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증상이 심하거나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그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 편안한 몸으로 남은 세월을 가족과 더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